네, 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박효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대 규모고 호남 내륙 지역에서는 그동안 지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그런데 이 지진을 대비하는 보험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풍수해 보험인데요. 통상적으로 풍수해라고 하면 비와 바람 때문에 생긴 피해를 보상해주겠다 이런 건데요. 사실은 여기 지진도 포함이 됩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 범위에 들어간다는 건데요. 행안부가 지난달에 법령을 개정해서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법이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태풍과 호우, 대설, 지진 등 9가지 자연재난이 대상이고요. 주택이나 온실 또는 소상공인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책보험이니까 싸겠죠? 보험료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주고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한다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해마다 비 피해도 많고 지진까지 걱정해야 하지만 가입률은 아직 저조합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 보험 가입 건수는 2018년 말 28만 6천 건에서 재작년 말에는 37만 건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늘고는 있지만 가입 대상 규모와 비교해서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나 올여름 비가 많이 온다니까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아파트는 지진에 안전한가 이런 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가 없고요. 2011년 이후에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몇 번이었냐 하면 어제 발생한 지진 포함해서 모두 8번이었습니다. 적지 않죠. 그래서 전 국민의 절반이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 안전하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안전합니다. 1988년부터 건축법에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하게 했고요. 수차례 개정을 거쳐서 2017년부터는 2층 이상 또 높이 13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아파트 당연히 내진 설계해야 하고요. 5층 이상 아파트는 대략 규모 6까지 견디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더 내진에 신경을 씁니다. 국내 최고층이죠. 롯데 월드타워는 규모 6.9까지 견디도록 설계돼 있어서 지진 나면 롯데타워로 피신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노후 건축물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건축물은 30% 정도로 추산됩니다. 포항 지진 당시 금가고 기울어져서 철거된 대성 아파트는 1987년 세워졌습니다. 개정된 건축법이 소급되지 않았고 내진 설계가 없었던 건데요. 정부는 건물주가 내진 설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원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노후 건물은 지진 대비해서라도 재건축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진이 어제 제대를 했네요. BTS 멤버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역한 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맏형이죠. 1년 6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어제 제대를 했습니다. 연천으로 나왔고요. 네. 현장에 이제 각국의 팬들이 많이 모였고 그리고 또 나머지 멤버들도 가서 전역을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소감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그 팬 플랫폼이라는 위버스를 통해서 진이 이제 전역한 소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기쁘고 막 눈물도 나고 2번 울었어요. 원래 안 울라고 했는데 저랑 같이 1년 4개월 생활하고 1년 6개월 생활하고 그런 친구들이 막 갑자기 막 저를 보내주는데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 또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 제 군 생활을 진짜 잘했어요. 1년 6개월 만에 보니까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좀 더 잘생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네. 어제 저녁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바로 공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진은 서울 잠실에서 팬들과 만났는데요. 팬 1000명을 안아주는 허그회라는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진을 시작으로 나머지 방탄 멤버들 차례차례 전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멤버 중 2번째로 입대한 제이홉은 오는 10월에 전역을 합니다. RM과 B, 지민, 정국이는 내년 6월에 군복무를 마치고요. 또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도 내년 6월 말에 소집이 해제됩니다. 완전체 활동할 시점이 가까워오면 세계 시장에서 K-팝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키우는 모멘텀이 될 거다 이런 기대하고 있고요. 물론 얼마나 또 새롭고 신선한 콘텐츠를 내놓느냐 이게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사실 BTS 소속사 하이브 최근에 어도어 사태로 인해서 내용을 겪었잖아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는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죠? 네, 어도어 사태가 지금 2달이 됐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4월에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네. 탈취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그래서 내부 감사에 착수하면서 분쟁을 공론화했습니다. 또 5월에는 어도어 임시 주총을 열어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고 했죠. 하지만 주총 하루 전날에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자리를 지키게 된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이브의 화해 제스처를 내밀면서 양측의 공방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다만 하이브는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 대표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이브로선 민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가 됐습니다. 상장사로서의 대외 이미지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소속 가수들의 브랜드 가치도 크게 훼손됐다는 평이 나옵니다. 또 음반 밀어내기, 또 표절 같은 뿌리 깊은 K-팝 관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역시 뼈아픈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워도 너무 매워. 이거 음식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매운 음식 잘 드시는 편인가요? 저는 조금만 먹어도 땀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잘 못 먹는 편에 속한다고 봐야겠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뭐 조금만 매워도 못 먹어서 이른바 맵찔이라고 불리는 편인데요. 이거는 매워도 너무 매우니까 팔 수가 없다. 가지고 가라 네. 이런 얘기인데요. 불닭볶음면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요, 삼양식품의 대표 식품이죠. 불닭볶음면이 핵불닭볶음면 3배 매운맛 이 3가지 제품을 리콜을 했습니다. 덴마크에서 밝힌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한 봉지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함량이 너무 높아서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또 제품을 갖고 있다면 폐기하거나 반품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매운 음식을 먹으면 어린이에게 해롭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대한 삼양의 반응은요.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리콜한 게 아니다. 너무 맵다고 리콜한 건 처음인데 덴마크 규정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콜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흥미로운 반응이 있었는데요. 요약하면 덴마크 사람들이 원래 매운 거 잘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누리꾼은 덴마크 친구 있는데 새우빵에 후춧가루 좀 뿌렸더니 너무 맵다고 못 먹더라 이런 글을 올렸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덴마크 사람들이 매운 라면을 독극물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 불닭볶음면은 미국에서는 품귀 현상이 일 정도로 잘 팔립니다. 삼양식품 매출 가운데 해외 매출 비중은 올해 1분기 75%로 지난해보다 11%포인트 뛰었고요. 불닭 브랜드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매운 거 정말 좋아하고 또 잘 먹기 때문에 맵부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을 때 매운 식품들이 더 잘 팔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통가에 떠도는 오래된 속설 중 한 가지인데요. 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결과적으로 좀 자극적인 먹거리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터진 이듬해죠. 1998년에 전국을 강타한 음식이 매운 짬뽕과 떡볶이였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 실직자들 쏟아져 나왔고요. 적은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요식업이 주목받았습니다. 여기에 강렬한 맛 선호하는 분위기가 더해지면서 매운맛 간식이나 요리를 파는 음식점 붐이 일었습니다.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진 2000년대 초중반에도 매운 음식 유행했습니다. 홍초불닭 유행했고요. 또 엽기 떡볶이 같은 맵고 자극적인 프랜차이즈 늘어났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매운맛은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양에서 출시한 불닭볶음면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부터인데요. 최근에는 마라탕이 인기 끌고 있죠. 농심과 팔도에서는 마라맛 나는 라면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6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손가락 5개, 손가락 하나가 더 있는 모습이네요. 네, 화면을 먼저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네. 것 같네요.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이 만든 손가락인데요. 한 손으로 귤 4개를 잡고 물병을 잡은 채 뚜껑을 열 수 있습니다. 카드 칠 때, 또 기타 칠 때도 편하고요. 와인잔을 잡은 채 병을 들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5개로는 어렵지만 6번째 손가락이 있으면 수월한 동작들입니다. 조작은 오른쪽 엄지발가락 아래 센서로 하는데요. 누르면 로봇 손가락이 오므라들고 반대로 하면 새끼손가락 쪽으로 펴지는 식입니다.
연구진이 다양한 연령대의 일반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98% 참가자가 6번째 손가락을 성공적으로 조작했습니다.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죠. 가제트 형사 이렇게 팔 쭉 늘어나는 것처럼 이런 날이 머지 않았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재밌는 뉴스인데 네. 관련해서 떠오르는 게 입는 로봇인데요. 아무래도 걷거나 뛰는 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되는 게 입는 로봇인데 최근에는 좀 새로운 기술들도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입을 수 있는 로봇이라는 뜻이죠. 네. 사람 몸에 착용해서 어떤 신체 기능을 보완하거나 장애를 극복하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노년층이 등산할 때 무릎에 충격을 줄이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게 대표적인 예고요. 산불 지나가는 소방대원이 경사로를 빠르게 이동하도록 돕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 산불 진화용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20kg 물건을 들고 날아봤더니 척추의 피로도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이 움직이는 패턴을 파악해서 다음 동작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사용자가 다리를 뻗으려고 하면 즉각 인지해서 다리 뻗기를 보조하는 그런 식인데요. 관련 시장 규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28억 달러 규모인데 4년 뒤에는 4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밍이냐 이심이냐. 여름 휴가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상당히 관심 가실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 휴가 꿀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만약에 해외로 가신다면 어쨌거나 전화나 문자 또 데이터를 이용하셔야겠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로밍은 국내 통신사가 해외 통신사망을 빌려 외국으로 나가는 이용자에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유심 같은 경우는요. 해외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망 이용 서비스를 파는 개념입니다. 유심 칩을 바꿔 끼우는 방식이고요. 이심은 유심과 비슷하지만 칩을 따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한 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데이터 써야 되는 거 필수니까 로밍에 갈까 아니면 유심이나 이심을 살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장단점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로밍부터 말씀해 네. 드리면요. 간편한 게 장점인데 반면에 요금은 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일본을 5일 동안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SK텔레콤 기준으로 39,000원입니다. 그런데 만 44세 이하라면 청년 요금제로 50% 할인받을 수 있고요. 가족들끼리 데이터 공유하는 서비스도 있어서 가족 여행이라면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심은 저렴한 게 큰 장점입니다.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을 5일간 여행할 경우 하루 1기가씩 사용하면 12,000원 정도 합니다. 다만 해외 유심으로 교체하면 국내에서 쓰던 전화번호 쓰지 못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유심칩을 이렇게 빼고 끼는 것도 약간은 성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방식이 이심인데요. 기존에 있던 유심칩은 그대로 두고 QR코드를 통해서 이심을 내려받아 사용합니다. 유심 교체할 필요 없이 QR코드로 개통을 하니까 편하고요. 또 한국 번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도 저렴합니다. QR코드라니까 좀 내용이 복잡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달 여행 갈 때 처음 사용해 본 결과 그렇게 따라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핸드폰이 다 가능한 게 아니라서 이심이 가능한 기종인지 미리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 속속 지금까지 경제부 박효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